유튜브를 못 찍어서 랭귀지 스쿨이 끝난 날이라 이제 밀린 거를 좀 찍으려고 카페에 왔는데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네요.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무죄 다투는 의견서를 하나 쓰고 제출하고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고 기일이 며칠 전에 나왔는데 결과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저기 할아버지 사장님께서 사진은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안 되면 뭐라고 하시겠죠. 일단 그 사건 내용은 여기서 좀 텔레그램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텔레그램에서 막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사진을 어디서 이제 계속 구해가지고 다른 방에다가 한번 올린 거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 헝가리 쪽에 있는 그 온천을 배경으로 하고 불상의 사람이랑 그 헝가리 온천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진을 이제 그게 어디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걸 구해서 다른 방에 올린 거죠. 그게 이제 경찰 조사는 그분이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로 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한 이틀 만에 기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의견서를 안 낸 상태로 기소가 되다 보니까 의뢰인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최소 비용도 안 되는 비용만 받고 제가 재판을 진행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사건인 줄 알고 기록을 보고 있었는데 약간 이상한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수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 경찰이 그 합성된 사람 있잖아요. 그 합성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마도 실존 인물일 것이다. 이 정도 표현으로만 수사 보고서에 써놨어요. 근데 해당 조문을 보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을 전제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합성이 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정말 엄격하게 생각을 한다면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닐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주장의 핵심이라는 것은 여기 합성된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고민은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괜히 오바해서 의뢰인이 괘씸죄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 어차피 사진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해서 다 폐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가, 아무튼 간에 여론 재판이랑 형사 재판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또 형사 재판이 제일 섹시할 땐 언제냐면, 저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사수하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 그때 형사 재판이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못할 말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감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대표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다퉈봤어요. 겪어봤는데,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님이 항소도 안 해가지고, 그냥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의 경계가 애매하면, 최소한 이 사람, 거기 나온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 챗 GPT가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면 지금 챗 GPT한테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거의 똑같이 그려버리거든요. 실존 인물이랑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리고 This person does not exist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인종, 성별, 그리고 나이 이런 걸 정해주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얼굴을 그려주는데 그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실제 사람이랑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챗 GPT도 그렇고 또 그런 사이트도 그렇고 해서 그 주장을 이제 참고 자료로 제출하면서 같이 해봤는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해야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사안이어서 법,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또 선고기일이 좀 빨리 잡혀가지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무죄가 나와가지고 검사님이 항소를 안 하시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 합성물이 좀 음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를 가리지 않고 처벌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입법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저는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텔레그램이나 또 거기서 돌아다니는 합성물 같은 거는 어, 아예 보지도 말고 그 텔레그램에 아예 이용 자체를 안 하는 게 제가 누누이 의뢰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변변한 결사체도 없잖아요. 권세가 없잖아요.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래도 남자들은 특성이 남자다운 척 하느라고 이렇게 막 그런 자기 권리 주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가오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트집 잡힐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계속 트집을 잡히면은 나중에 어떻게 자기들 권리 주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입법은 돼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라도 텔레그램을 제발 쓰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